안녕하세요. 오케이팅입니다. 오늘은 KBS 제49기 전속성우 남자 1차 시험 문제 대본 분석과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짤막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대본을 보면 처음에 대사가 얘들아, 얘들아, 이리 와봐 라고 시작하죠. 일단 여기서 발음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이랑 에가 붙어서 이에, 요 예를 예술의 예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에랑 애국가의 에랑 자, 입모양의 크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다음에 애국가의 에가 붙어서 발음돼서 얘들아 자, 요 발음을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연기 대본을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인물의 목적입니다. 이 인물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첫 번째로 파악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인물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목적을 방해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인물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간단하게 파악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상대방과 나의 관계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 연기가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마치 특촬물의 한 장면처럼 영웅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영웅이니까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KBS 시험 문제의 특성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자 시험 문제도 이렇게 아동 특촬물 대상으로 한 대본이 나왔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건 기본적으로 정극 형식을 빌려온 그런 정통 연기에 가까운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인물의 목적은 정체를 숨기는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정체를 숨겨야 하는 사람은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영웅이 아닌 인물도 될 수도 있는데 만약 그게 영웅이라면 일단 현실성이 좀 많이 파괴된 특촬물에 가까운 장르가 되어버려서 저는 이 인물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든 숨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둑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둑질을 하고 나와서 우연히 아이들과 조우하게 됐고 목욕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물이 이 말을 하는 목적은 즉 인물이 무엇을 원하는가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데요. 이를 대사의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즉 연기자는 왜 이 말을 하는가 명확한 인식이 있지 않는다면 그저 감정을 실어 책 읽기 수준으로 연기가 전락하게 될 텐데요. 따라서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인물이 왜 이런 말을 하고 나아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잘 분석한 다음에 당위성을 찾아서 거기에 확신을 입혀 연기하면 됩니다. 대본을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은 악당하고 싸우다가 난 상처야 라면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팔 근처에 상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비밀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at the secret 이런 말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모습도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자신은 변장을 해야 된다고 어필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 이 인물의 목적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아이들로 하여금 비밀을 지키게 만드는 것, 즉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인물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목적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상치 못한 아이들을 조우한 것이죠. 아마 이 인물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발견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곳에 아이들이 있었고 그쯤에서 저는 갈등을 만나게 되죠. 즉 나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 이게 갈등 요소입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물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게 되면 아이들을 설득하고 있죠. 아이들에게 내가 영웅이라는 점을 어필하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너희들의 의무인 것처럼 혼신을 다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인물은 여기서 도망쳤을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설득하는 것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려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통해 이 인물은 폭력적이지 않고 다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으며 그래도 사회의 아주 어두운 부분에 있는 그런 사이코패스틱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인물의 성격은 행동을 통해서만 반영됩니다. 이 인물은 아이들에게 설득을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이 인물의 성격을 우리는 여기서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라고 가정을 하지만 이 친구는 아이들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이죠. 이를 통해 이 인물은 안타고니스트보다는 프로타고니스트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면 이 세계관은 영웅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 KBS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비현실적인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레이션으로 넘어가 보면 나레이션을 그저 분위기 잡고 올바른 발음으로 그대로 읽어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나레이션도 연기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는 이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그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서 콘티처럼 머릿속에서 그림이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나레이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불안감이 엄습해온 것은 언제래요? 바로 지난 여름이었대요. 그렇다면 나는 원래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갑자기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언제? 작년 여름에. 올해 여름일 수도 있죠. 이전까지 나는 나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죠. 문득 내가 글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글을 쓰고 있다. 즉 작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글쓰기는 불안감과 함께 들어왔대요. 현재 나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한 나머지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네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불안을 떨쳐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차분하게 그냥 대사를 읊어나가는 것은 이 사람의 심리 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작가입니다. 작가가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런 인물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도대체 왜 이 인간은 불안하며 이 불안감을 글쓰기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우 지망생들 중 작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왜 글을 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을 하고 당위성을 확보한 다음에 연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아주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불안하대요. 거의 불안증에 가까운 거겠죠. 병원을 가야 마땅한 그 정도의 불안증 같아요. 해질 무렵은 더더욱 불안하네요.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는 까닭에, 자, 여기 발음 주의해야 됩니다. 까닭에 아니에요. 까닭에. 나는 이 소설을 쓰고 있다.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소설을 쓰고 있구나. 그런데 아마 이 소설의 내용은 굉장히 어둡고 뭔가 나의 불안감이 잘 담긴 그런 딥한 소설일 게 분명하죠. 우린 모르지만 이 대본만 보고 그렇게 유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인물로서 자아를 가지고 굉장히 음습한 소설을 쓰고 있는 그런 작가다라고 스스로를 계속 되뇌어야 돼요. 세뇌에 가깝게. 나는 내 집, 그것도 다락방에 앉아 글을 쓰고 있대요. 굳이 서재도 아니고 다락방에 올라가 글을 쓰고 있다네요. 다락방에 있다는 것은 뭐 아파트는 아니겠죠. 자, 단독주택일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다고 독방에 뭐 지하, 반지하 이런 원룸에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또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래요. 불안한 까닭은 혼자이기 때문이구나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존재한다. 존재한대요. 뭔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뇌하는 예술가의 모습이 좀 보이죠. 그것이 불안감인데요. 자, 이런 지점들이 사실 일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구간인데 예술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섬세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구간을 정말 스무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가면 나는 여기에 존재한다. 그것이 불안감이다. 이렇게 그냥 읽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지금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대요. 막 쓰기 시작했을 따름이지만 기분과 불안감을 조금 구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희한하게. 불안한 상태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은 이 사람은 되게 독특하죠. 독특해요.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좋은 생각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대요. 불안감이 소설로 인해 많이 희석이 되는 모양이죠. 이 불안감은 견딜 수가 없고 펜을 놓으면 엄청 불안한가 봐요. 아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다락방에 가두고 계속 글을 쓰고 있는 어떤 저는 딱 떠오르는 작가가 파울로 코엘료라는 어떤 폐쇄적인 작가가 떠오르는데 아마 그런 폐쇄적이고 자기 세계에 갇히는 그런 작가들이 보통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고 계속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다음에 이제 심상화라고 하죠.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나를 입히고 이제 연기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KBS 49기 전속성우 남자 1차 시험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짤막한 강의였습니다.